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군산과 익산에 시장과 시의원 등 모두 18명의 후보를 내세웠습니다. 민주당 다음으로 많은 후보로 민주당 독점구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돌풍 이후 첫 시험대에 오른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의 토론회 기피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때는 적극 나섰던 것과는 달리 정작 본선 무대는 법정 토론회만 참여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경쟁 후보과 유권자들은 알 권리와 검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철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와 주택, 상하수도 등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가 1,546억 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을 정부에 신청하고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조국혁신당이 군산과 익산에 모두 18명의 후보를 내세우며 민주당 독점구도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돌풍 이후 첫 시험대에 오른 조국혁신당이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조국혁신당이 군산과 익산에서 모두 18명의 후보를 내세우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군산에는 시장 후보 1명과 도의원 2명, 시의원 6명, 비례대표 1명이 출사표를 던졌고 익산에는 시장 후보 1명과 시의원 6명, 비례대표 1명이 출마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9일 군산과 익산에서 각각 공동 출정식을 열고 민주당 독점 구도를 깨겠다며 새 확장에 나섰습니다. 특히 민주당 공천 과정에 대한 피로감과 국회의원 재선거 책임론 등을 집중 부각하며 이른바 민주당 견제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 3인 선거구의 경우 20% 이상 득표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시의원 선거에서 5석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저희는 이제 지역구별로 후보를 한 명씩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소 득표 한 20% 정도 득표를 하면 3인 선거구는 당선이 좀 될 확률이 높고 나머지 2인 선거구인 경우에도 한 25%에서 30%, 25% 정도 득표를 해야 당선권이 되지 않을까. 익산에서도 전원 당선을 목표로 새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동안 지켜온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낡은 정치와 지역의 변화와 희망을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정치 간의 경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지지세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김관영 도지사 후보의 무소속 출마가 선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민주당 지지층 결집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중도층 표심을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조국혁신당. 이번 지방선거가 지역 기반 확대와 독자 생존 가능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민주당 중심 정치 구도 속에서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도 지난 선거와 비슷한 사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후보들의 TV토론회 참여가 소극적인 건데요. 당내 경선 때는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과 달리 정작 본선 무대는 법정 토론회 참여로 최소화하다 보니 경쟁 후보들은 유권자 알 권리와 검증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후보 정책과 도덕성 등을 살펴볼 수 있는 TV토론회. 유권자 눈길을 사로잡는 선거 전략으로 인식되면서 후보들이 사활을 겁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도 본선이 시작되자 지난 선거와 비슷한 사례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의 경우 경선 토론회는 적극 나섰다가 정작 본선에 진출하면 토론회 참여 횟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선의 경쟁 후보들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명택 조국혁신당 익산시장 후보는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 사무실 인근에서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공정한 한 표를 얻기 위한 TV 토론회를 기피하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본다고 하는 게 TV토론입니다. 그런데 이 TV토론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정책으로 준비한 자신의 정책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하는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김재준 민주당 군산시장 후보가 TV토론회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자 경쟁 후보는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선출직 공무원들은 어떤 토론회든지 나가서 시민들이 요구하면은 나가서 자기를 알려야 되고 시민들이 물어보는 것에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기피한다는 것은 후보로서 자격조차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최정호 민주당 익산시장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TV토론회의 소모적 공방보다 민생 현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4차례의 TV토론회를 통해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본선에서는 법정 토론회만 참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정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82조에 규정된 것으로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합니다. 한 차례밖에 되지 않습니다. 후보 입장에서는 규정된 법적 토론회 외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할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 당내 경선 때보다 오히려 본선에서의 검증 기회가 줄고 있다며 보다 폭넓은 토론회 참여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다른 후보들의 어떤 그 발언 기회마저 봉쇄하는, 또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차단하는 이러한 행위는 정말 폭거입니다. 그리고 있어서는 안 돼. 본선 TV토론회는 참여를 최소화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 경쟁 후보들은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에 유권자 알 권리와 검증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자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도내 전체 선거구 가운데 25개 지역구에서 단독 후보 등록이 이뤄졌습니다. 이는 역대 도내 최다 무투표 당선 기록 22명을 세웠던 직전 지방선거보다 3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무투표 당선 지역은 익산 5곳, 군산 3곳 등이 포함됐으며 이들 당선자는 후보자 신분만 유지될 뿐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가 치열한 접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새전북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김건영 무소속 도지사 후보가 42.1%, 이원택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40.5%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또 도교육감 선거는 천호성 후보가 35.4%, 이남호 후보는 32.8%로 이 역시 오차범위 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도내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무선 가상번호 ARS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며 응답률은 8.5%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편 KCN 금강방송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60분간 생방송으로 도교육감 후보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현대차 새만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지원 계획이 마련됐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새만금 현지에서 정부 부처와 전북자치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전북 대혁신 TF 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종합지원 계획을 보면 크게 AI 로봇 수소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과 인센티브 제공 및 규제 혁신, 국가 전략 특구화 추진, 인프라 구축 및 정주 여건 개선 등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로봇 실증 테스트 지원 인허가 마련과 종합 보세구역 지정, 투자 보조금 확대, 서비스 로봇 구매 보조금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현대차 투자지구 기회발전 특구 지정과 아리백 시범단지 지정,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의 입법저지 범시민 서명운동 참여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서명운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11만 5천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은 해당 법률안이 기존 군산시의 해양 관할권을 침해하고 지자체 간 해상 경계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군산시와 군산 새만금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확보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법률안의 즉각 폐기와 국가 기본도상 해상 경계 유지를 강력히 요청할 방침입니다. 고군산 말도, 명도, 방축도, 인도교와 연결된 해상 트레킹 코스가 이르면 오는 6월 전면 개방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인도교는 지난 2017년 11월 착공 이후 지난 2월 전 구간 연결을 완료했으며 현재 트레킹 코스는 일부 구간 정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코스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해상 트레킹 코스로 말도부터 명도, 방축도까지 이어지며 섬과 바다, 습곡단층 등 다양한 자연경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구간 개통 이후 여객 수송 실적이 연평균 35%씩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트레킹 코스가 개방되면 하루 1,000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군산대 연구진이 국내 담수 생태계에 서식하는 난균류 신종 8종을 발견해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 15일 생명과학과 농생명융합기술센터 최용준 교수의 연구 결과가 균학 분야 세계적 권위 학술지인 마이코스피어에 게재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국내 하천과 저수지, 계곡 등 담수 환경에 서식하는 수생성 난균류를 조사한 결과 총 78종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8종은 세계 최초로 발견된 신종이고 22종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미기록종입니다. 익산 만경강 일대에 어린 참개가 방류됐습니다. 익산시와 전북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오늘 지역 어업인들과 함께 만경강 일대에 어린 참개 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에 방류된 참개는 질병 검사를 거쳐 자연 적응력이 뛰어난 개체들로 선별됐습니다. 앞으로 2년 이상 지나면 20cm 안팎까지 성장해 만경강 내수면 자원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AI 디지털 혁신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오늘 AI 디지털 혁신센터 입주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협업 방안과 기술 지원 방향, 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익산시는 기업 네트워킹 구축과 기술 고도화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편 디지털 AI 혁신센터에는 DXL과 마이크로 XR 등 7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군산은 매년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와 주택 곳곳이 물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이에 군산시가 1,546억 원 규모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군산 미룡동 일대, 여름철 집중호우마다 도로와 주택 침수가 반복됐던 곳입니다. 지난해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까지 쏟아지며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군산시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재해 예방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기존 배수 시설만으로는 폭우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이제 저지대 주거지와 노후 관로 밀집 지역은 매년 침수 위험이 반복되고 있어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선 도시 방제 시스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예. 군산시는 행안부의 미룡지구와 어청도지구, 미원지구, 조촌일지구 등 4개 지역 1,546억 원 규모의 자연재해 예방 신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룡지구에 466억 원을 들여 분당 1,800세제곱미터의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새로 설치합니다. 또 빗물이 원활하게 빠질 수 있도록 2,854m의 우수관로를 정비합니다.
어청도 지구에는 374억 원을 투입해 2210m의 급경사지 사면을 정비하고 노후 배수로 185m와 우수관로 325m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미원지구에는 345억 원을 들여 집중호우 시 빗물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1만 3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우수저류조를 설치하고 500m의 우수관로를 정비합니다. 조촌 1지구에는 361억 원을 들여 분당 2,540세제곱미터의 물을 배출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을 증설하고 1만 2천 세제곱미터 규모의 우수 저류 시설을 설치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9월 행정안전부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202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3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난 2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 행안부와 사전 검토를 마쳤으며 자연재해 유형 개선지구 지정 등 행정 절차를 선제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매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었던 군산. 5년간 1,500억여 원이 소요되는 재해 예방 사업이 정부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자동 조타 장치를 켜놓고 항해하던 어선이 모래 운반선을 들이받아 이들 2배가 파손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군산항 7부두 인근에서 9.77톤급 연안자망 어선과 629톤급 모래 운반선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선의 선수와 모래 운반선의 선미가 파손됐습니다. 해경은 어선의 자동 항해 시스템을 믿고 전방 경계를 소홀히 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선장과 승선원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익산시는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억 5,700만 원을 투입합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월명공원에 무장의 나눔길이 조성돼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는 7억 원을 투입해 월명공원 무장의 나눔길 900m 구간에 LED 조명 423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협의해 CCTV 3곳도 추가 설치했습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야간 보행 환경이 개선돼 공원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6.3 지방선거 전북 7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천 가능한 지방선거 공약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대 공약을 보면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과 대한민국 AI 자율제조 수도 육성, 새만금 아리백 선도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허브 구축, 글로벌 K문화수도 도약, 전주 제3금융중심지 등입니다. 또 군산에는 피지컬 AI 로봇 메가특구 지정을, 익산에는 K그린 바이오 혁신허브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전수조사가 추진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6세 이하 의료기관 미이용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국가예방접종 미접종과 의료기관 미진료, 유아 건강검진 미검진 중 하나 이상의 지표를 나타낸 도내 아동 2천여 명입니다. 전북자치도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으로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된 업체에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농가당 최대 10억 원,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원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이 지원됩니다. 조건은 1.8% 금리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희망 농가와 업체는 올해 말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도의원 2선거구의 조은희 민주당 후보가 소득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체납된 소득세 2,700여만 원을 올해 1월 23일부로 완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현재는 세금 체납액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업을 원하는 전국의 청년들은 익산에서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 청년시청 등에서 운영되는 로컬 체인지 솜솜스쿨은 청년들이 익산에 머물며 역사와 문화, 산업자원을 직접 체험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이달부터 시작해 올해 5차례가 운영되며 창업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의 전국 청년은 익산 청년시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의 에이즈 진단검사 정확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보건소는 최신형 인간면역 결핍 바이러스 검사 장비가 도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화학 발광효소 면역 측정법을 활용한 검사 장비로 기존 장비보다 민감도와 재현성이 뛰어나 정확도가 우수합니다. 익산 시민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체열 후 이틀 후면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익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사이클팀을 만들었습니다. 익산시 장애인 사이클팀은 오늘 반다비 체육센터에서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장애인 사이클 실업팀은 도내에서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는 강원자치도 홍천군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1월 익산시와 원광대병원, 익산시 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동산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아동 물품 지원 사업 다 이루어질지니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가구 아동 청소년이 평소 필요했지만 쉽게 마련하지 못했던 물품을 편지를 통해 선발해 지원하는 것으로 가방, 책상, 볼링공, 축구화 등 11명의 아동에게 신청한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군산시 나온 이동 행정복지센터와 금호 칼라 스튜디오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름다운 한 장의 추억 나눔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장수 사진을 준비하지 못한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스튜디오가 촬영비와 액자 제작비 전액을 후원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강한 바람과 거센 물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4도에서 21도까지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군산도 흐리고 비가 오겠으며 파고는 최고 3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